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오후 보내고 있으세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 안개가 낀 것처럼 엄청 뿌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개 속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뭔가 그런 운치가 느껴지는 이런 느낌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햇살이 쨍하는 그런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햇빛 받을 때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음, 약간 흐리고 햇빛이 없으니까 조금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추위 많이 타세요? 저는 대체적으로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이게 손발이 차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날씨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추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밥 잘 챙겨 드세요. 따뜻한 국물 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염분 너무 많게 짜게는 드시지 마시고요. 또 아무래도 따뜻한 국물 먹으면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런 내부의 기관들도 다 원활하게 움직여서 또 여러분들 몸을 또 건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밥을 잘 안 챙겨 먹거나 그렇게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없으면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일을 하시거나 어떤 것들을 하실 때 그래도 에너지가 좀 많이 있어야 그래도 좀 그런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좀 잘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비축된 에너지가 많지는 않아서 밥을 많이 먹어야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양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뭔가 좀 더 힘들 때는 더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행을 가서 어디를 좀 많이 걸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좀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막 많은 양을 먹는 건 아니지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입에 달고 다녀가지고 여행 가면 갔다 오면 한 1kg 쪄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 지나면 금방 또 빠지고 그렇게 많이 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찐 적은 없고 또 워낙 예민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예민한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태생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거라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적당히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자극이 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계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관조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또 내 마음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쓰고 또 다른 사람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너무 무례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진짜로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누구한테도 무례하게 할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말은 하지만 진짜 마음은 늘 사랑을 보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늘 누가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늘 짠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 개인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냥 살아있다는 이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의 어떤 소중함 그 자체를 떨어뜨리거나 그런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가 나 자신을 당당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모습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무례하게 할수록 더 품격 있게 대하고, 또 진짜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기가 눌리지 않고 더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지면 오히려 더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무례하게 하면은 막 행복하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거나 뭐 부처님 같네요 이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막 그 사람을 다 주목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반전 있는 상황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기가 안 눌리고 더 큰 소리로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춤하면서 다시 막 백해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없으시잖아요. 뭐 부끄러운 짓 한 것도 없고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뭐 욕심과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적인 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틀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는데 그게 우리의 잘못인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본능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고 이렇게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본능에 제일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많이 정신을 빼앗기거나 몸을 빼앗기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공략을 하는데,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술, 여자, 담배 뭐 이렇게 이성 너무 가까이 하면 그거는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정신도 그렇게 잃어버릴 것이고 나의 마음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러면 그렇게 만나거나 뭐 하거나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렵게 노력하고 그렇게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뭐 유의적인 그런 향락과 사치로 다 이렇게 쏟아버려야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럴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이 지출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여러분이 그런 지금까지 고생하고 그랬던 시간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니까, 그런 부분을 아깝게 여기고 귀중하게 그렇게 쓰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몸 하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몸을 아끼지 않고 초반에 다 써버리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이 신체나 이런 인생들은 누가 보장해주고 누가 책임지고 이렇게 보살펴 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의견들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신 있게 그렇게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대하고 있으세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해요. 나만 귀하고 다른 사람이 귀하지 않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아프고 속상하면 상대도 마음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 좋아야 되고 상대는 기분 나쁘고 슬프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세상을 이렇게 관조적인 자세로 많이 바라보니까 너무 그런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환경에서 많이 자라고 있고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이런 선조 때부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이 되어 왔던 것들이라 다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 된 그 어른의 상태에서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삶이 익숙하고 당연한 거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목표와 가치, 이상들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질문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삶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렇게 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늘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봐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방향이 맞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촛불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흐름의 방향을 가고 있을 때는 그런 촛불 의식을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그런 구조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겪는데 얼마나 힘들 것인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울고 싶을 것인가, 이 사람은 지금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봐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만 좋자고 그냥 내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유치원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3살, 4살만 돼도 합리적인 사고를 다 할 수 있어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린아이 유치원생보다 더 못한 사고와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 마음 그릇도 요만하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마음 그릇을 이왕이면 키우세요. 키워서 내 마음 하나가 이 우주를 담고 전 세계를 담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누구의 단점을 비방하고 그렇게 헐뜯고 예쁘면 더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하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안 예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는데 너 정말 예쁘다. 너는 진짜 옷 입는 것도 너무 센스가 넘치는 것 같아. 옷 입는 걸 보니까 넌 안목도 참 탁월한 것 같아. 늘 이렇게 칭찬하고 잘된 일은 진짜 축하해. 너무 잘됐다. 좋겠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내가 칭찬을 받을 때는 그 온전하게 칭찬받은 사람, 축하를 받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똑같은 마음을 쓰겠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해보세요. 똑같이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장된 자유와 어떤 신체적인 자유와 마음의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소하게 누리는 그런 일상의 행복이나 자유로움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한 부분을 발견한다면 안쓰럽게 보고
그런 부분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진짜 다들 본능에만 눈을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보다 자기 자식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들이 있으면 꼭 그거만 골라서 하고 여러분 꽈배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삑삑 꼬였어요? 스크류바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늘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는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늘 사랑스럽게 대하는가? 여러분 그러고 있으세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냥 그대로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늘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지 마세요. 늘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게 계속 선순환 구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해피바이러스가 되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누구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인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진심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에너지들이 다른 사람도 다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만 많이 모여서 내가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늘 인지하세요. 그래서 늘 그런 밝은 그런 기운들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 자체도 아름답게 품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나를 위한 공덕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공덕이고 누군가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그게 곧 귀감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을 피워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다 짜내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다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그거는 그렇게 명예롭지만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한테 그 대가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저당 잡히면서 살아온 인생들인데 얼마나 짠하고 가여워요. 그런 인생들을 들여다봐 주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가면 그 죽음길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내가 살아온 생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들을 꾹꾹 참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다 견뎌왔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셨나요? 그런 부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누군가의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 누가 아프면 가족이 아프고 사회가 아프고 국가가 아프고 전 세계가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을 아프게 해서 온 세상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향기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으세요?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으세요? 또는 여러분이 한 말과 행동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건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는 알잖아요. 속이려고 하고 질투나 시기에 차서 말을 해도 내 마음은 이미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건 하늘도 안다는 뜻이고 온 진리가 다 그런 것들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말이 업이 되고 여러분이 한 행동이 업이 돼서 진짜 주홍 글씨처럼 그런 낙인으로 다 남을 텐데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업들인데 책임질 수 있고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한 그대로 받아도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늘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기분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괜찮은가, 이런 업무들을 하기에 괜찮은가, 그런 것들을 자꾸 묻고 답하고 그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컨디션이나 네 마음 상태나 그런 것들은 어때? 네가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어려움들은 없었어? 관계적인 부분에서 누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뭐 밥도 잘 챙겨 먹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쭉 체크를 해보시고 어떤 메뉴들을 먹었나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그 사람이 뭐 일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일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체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해도 너무 그런 신체 활동을 많이 하거나 정신 활동을 많이 해서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의 신세를 많이 져야 된다면 이미 많이 몸이 망가지거나 마음이 많이 망가진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이 없어진 그런 에너지를 계속 뽑아내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전화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배터리가 없어서 몇 프로 안 남은 그런 에너지로 진짜 간당간당하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냘프고 여리고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돈을 벌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배려하고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복지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최상으로 해주고 그런 그런 환경, 그런 근무 환경, 근무 조건, 또 복지 혜택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한테 최적화시켜서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누군가를 짠하게 여겨라.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불쌍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어느 누구의 삶이 소중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 정말로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 많았다. 너무 힘들었지? 얼마나 울고 싶었어. 힘든 나날도 많았을 텐데 그거 다 말도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공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내색할 수가 없었지? 그런 마음을 알아봐주고 그런 마음을 읽어줘야 그 사람이 정말로 슬프지 않고 많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속마음은 울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그 앞에서도 웃어야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또는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그런 상태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쓰럽지 않으세요? 너무나 가엾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음에 이런 인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정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고 자비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고 자비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도 나처럼 아끼고 나처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아프고 슬펐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 때문에 아프고 슬플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한테 무례한 행동인가 아닌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무례한 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3초쯤 생각하고 말하고 계세요? 말은 다 뱉어버린다고 그게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지러운 생각이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생각대로 다 모든 말을 뱉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그 생각의 주인공이에요? 그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그 어지러운 생각대로 막 뒤엉킨 채로 가시덩굴처럼 그 안에서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지러운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다 말을 해버리는 게 그렇게 말이 다 아니다. 까마귀 울음소리랑 같은 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가? 돌고래 같은 초음파 신호로 그렇게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내 감정도 다스리지 않고 마음대로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막 소리 질러버리고 막 욕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원시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동물적인 그런 마인드와 그런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정 조절을 스스로 잘 하면서 상대한테 예의 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화가 나고 이런 순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에 대한 존중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그런 존중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절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를 존중을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막 마음대로 욕하고 막 그래서 아우 쟤 인간 말종이다. 온 사람들이 다 낙인을 찍었어. 그러면 그 낙인 찍힌 사람이 어디 가서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복은 스스로한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 짓는 말을 하고 복 짓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짓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너무나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주고받는 이치 이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복을 짓는 말을 하고 복을 짓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류시와 시를 좋아하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힘들고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름다운 시와들로 살포시 들어가서 앉아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저한테 기댈 수 있도록 하고 같이 그네에 앉아서 그네도 타고 그냥 묵묵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손잡아주면서 옆에서 그네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오늘이에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시집 읽어드릴게요.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운 그런 일정들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꽃이다. 그리고 존재 자체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아우라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이거 작가가 쓴 글이 있네요. 친애하는 독자여, 나는 그대가 아니고 그대는 내가 아니기에 내 노래가 그대의 노래는 아니며 내 희망이 그대의 희망은 아니리라.
다만 우리 모두 회전하는 행성 위에 있다는 것. 지금은 내 시가 그대에게 가닿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문장이 겨울을 이야기할지라도 단어들이 꽃씨처럼 땅에 흩어지기를.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꽃 피우는 법 기억해낼 것이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주 잃어버리는 마법을. 그러므로 친애하는 독자여, 그대의 삶이 시를 잃었을 때 그대가 기억하는 내 시 한 편이 봄을 담고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요시와. 초대. 여러분을 행복의 삶으로 초대할게요. 손을 내밀어 보라. 다친 새를 초대하듯이 가만히 날개를 접고 있는 자신에게, 상처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 언 꽃나무를 초대하듯이 겹겹이 꽃잎을 오므리고 있는 자신에게, 신비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 부서진 적 있는 심장을 초대하듯이 숨죽이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게, 기쁨에게. 그런 사람. 봄이면 꽃마다 찾아가 칭찬해주는 사람. 남 모르는 상처 입었어도 어투에 가시가 박혀있지 않은 사람. 숨결과 웃음이 있다 있는 사람. 자신이 아픔이면서 그 아픔의 치료제임을 아는 사람. 이따금 방문하는 슬픔 맞아들이되 기쁨의 촉수 부러뜨리지 않는 사람. 한때 부서져서 온전해질 수 있게 된 사람. 사탕수수처럼 심이 거칠어도 존재 어느 층에 단맛을 간직한 사람. 좋아하는 것 더 오래 좋아하기 위해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 어느 길을 가든 자신 안으로도 길을 내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기 영혼을 가장 부드러운 부분 내어주는 사람. 아직 그래본 적 없지만 새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의 얼굴 찾아서 지상에 많은 발자국 낸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자신에게 너무 작다는 걸 아는 사람. 어디에 있든 자신 안의 고요 잃지 않는 사람. 마른 입술은 물이 보내는 소식이라는 걸 아는 사람.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다. 모든 꽃나무는 홀로 봄아리를 하는 겨울, 봉오리를 열어 자신의 봄이 되려고 하는. 너의 전생에는 안으로 꽃피려는 노력과 바깥으로 꽃피려는 노력 두 가지일 것이니 꽃이 필 때 그 꽃을 맨 먼저 보는 일은 꽃나무 자신.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음 품고 계세요? 꽃샘 추위에 시달린다면 너는 곧 꽃필 것이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곧 꽃필 거예요. 야생화. 만약 원한다면 야생화처럼 살라. 단 꽃을 피우라. 꼭 다음 봄까지 살아남으라. 선운사 동백. 당신과 나 그 사이에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었다. 오직 붉은 동백만이 모든 꽃은 다음 피는 꽃에 지는 법. 지금은 심장처럼 바닥에 떨어진 붉은 동백만이 당신과 나 그 사이에. 나는 투표했다. 나는 첫 민들레에게 투표했다. 봄이 왔다고 제잘되는 시냇물에게 투표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지저귀며 노랫값 올리는 밤새에게 투표했다. 다른 꽃들이 흙 속에 잠들어 있을 때 연약한 이마로 언 땅 뚫고 유일하게 품은 노란색 다 풀어 꽃 피우는 얼음색 꽃에게 투표했다. 나는 흰 백일홍에게 투표했다. 100일 동안 피고 지고 다시 피는 것이 100일을 사는 방법임을 아는 꽃에게 투표했다. 두 심장 중에서 부서진 적 있는 심장에게 투표했다. 보적처럼 희망을 고이 접어 가슴께에 품는 야생 기러기에게 투표했다. 나는 잘린 가시에 돋는 새순우 연두색 용지에 투표했다. 선택된 정의 앞에서는 투명해져 버리는 투표 용지에 투표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중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에 투표했다. 나는 바다이다 라고 노래하는 물방울에게 투표했다. 나는 별들이 밤하늘에 쓰는 문장에 투표했다. 삶이 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게 화가 난 것이라는 문장에 아픔의 시작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아픔 끝내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문장에 오늘은 나의 목, 내일은 신의 몫이라는 문장에 투표했다. 내 가슴이 색을 잃을 때 물감 빌려주는 엉겅퀴에게 나는 투표했다. 새벽을 훔쳐 멀리 달아났던 20살에게 봄은 돌아왔으나 마음은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랑에게 투표했다. 행복과 고통이 양쪽 면에 새겨져 있지만 고통 쪽은 다 달아버린 동전에게 투표했다. 시의 행간에서 숨을 멈추는 사람에게 투표했다. 한 사람의 진실. 한 사람이 진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이 진실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진실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진실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 모두가 거짓을 말해도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의 진실. 모든 새가 날아와 창가에서 노래해야만 아침이 오는 것은 아니므로 한 마리 새의 지저귐만으로도 눈꺼풀에 얹힌 어둠 밀어낼 수 있으므로 꽃 하나가 봄 전체는 아닐지라도 꽃 하나만큼의 봄일지라도. 여기까지 읽을게요. 꼭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이런 경우라면 어떤가? 간에 종괴가 발견되는 의사는 여기 읽었나? 여기 읽은 것 같다.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루비츠 비행기 추락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찾던 관련 전문가들은 루비츠 우울증 치료 전력이 밝혀지자 그 끔찍한 행위에 대한 근원을 그제야 찾아낸 듯 안도했다. 동시에 조종사 채용 문제, 즉 조종사 채용 시에 어떤 정신과 질환과 치료 경력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그 사건 재발 방지책의 핵심인 듯 사회가 들끓었다. 그 사건과 관련한 독일과 미국 심리학계의 논문들, 사건 관련한 독일의 심층 분석 기사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다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루비츠는 배터리가 3%쯤 남은 자기 소멸의 공포 속에서 150%쯤 충전된 비현실적으로 팽창된 자기를 꿈꾸며 마지막 엎어치기 한 판을 시도한 것처럼 느껴졌다. 사고 불과 몇 주 전에 자기 것과 여자친구 것이라며 새 자동차를 2대나 샀다는 사실에서도 3% 남은 에너지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게 아닐까 싶다. 주위 사람들은 한결같이 루비츠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동료들은 그를 죽고 싶다는 따위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지켜본 이웃들은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고 얼마 전 루비츠는 여자친구에게 나는 언젠가 모든 시스템을 바꿔버릴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숨결이 거의 꺼져가는 루비츠의 세상을 향해 한꺼번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마지막 반격을 날린 것인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에 그 이름을 뚜렷이 남겼다. 구정물 같은 이름으로. 사고 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루비츠는 시력 저하가 심해져서 거의 시력 상실 상태까지 진행되었고 조종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매일 힘들어했다고 한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루비츠의 더 자세한 개인사의 은밀한 내면 풍경들을 알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이 엄청나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원인이
그저 우울증일 뿐이라는 의례적인 분석은 의심스럽다. 존재가 소멸된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빠르게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폭력이다. 폭력은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험하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폭력적 존재가 되는 순간 사람은 상대의 극단적인 두려움 속에서 자기 존재감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걸 느낀다. 그렇지만 그렇게 화내고 나면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써버린 거고 또 극강의 그런 그 기분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체험하게 될 텐데 아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이런 부분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존재의 소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에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사라져가는 나를 소생시키는 심리적 CPR. 질문 1.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장이 멈춘 사람을 발견한다면 심장 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그 가슴 중앙에 두 손을 놓고 규칙적으로 강하게 압박한다. 나라는 존재가 거의 지워져 자기 소멸에 이른 사람을 만난다면 나가 또렷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 나가 위치한 바로 그곳을 강하게 압박한다. 나는 그것에 나 소생술 혹은 심리적 CPR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쉽게 말하면 그 나에 초집중하고 그 나를 자극해서 그가 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소멸 직전의 나를 압박하고 자극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모임에서 생글생글 잘 웃는 30대 초반의 여성과 마주 앉게 되었다. 유난히 잘 웃으며 세련되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이끌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금방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다. 나도 그랬다. 웃음이 약간 관성적이란 느낌도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담소가 한창이던 중간에 틈이 생겨 그녀에게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는 내 직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화사한 모습이기만 했던 그녀가 자세를 고쳐 앉더니 사실은요 하며 뜻밖에도 사흘 전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불쑥 꺼냈다. 설마 사실일까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이다. 정말로 이 온 세상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큰 우울과 괴로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살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녀에게 눈을 떼지 않고 들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랬구나. 아이고, 나는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자살 시도쯤에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들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묻고 듣고 또 묻고 들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내 시선과 신음 같은 맞장구에 쿠션에 기대듯 그녀가 몸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고 긴장했지만 빨려들듯 그녀의 얘기에 집중했다. 특별한 위로나 조언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를 두어 번 더 만났다. 개인적인 실현이 모두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그녀는 목숨을 버려야겠다는 마음은 버렸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경청을 잘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청을 잘하고 계세요? 공감을 잘하고 계세요? 그녀는 지금 자신은 혹독한 한 시절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뚜벅뚜벅 통과하는 중이다. 심리적 CPR을 행해야 하는 정확한 위치는 심폐소생술은 심장 외 다른 장기들은 제쳐놓고 오로지 심장과 호흡에만 집중하는 응급처치다. 심장 기능만 돌아오면 몸의 다른 모든 기능은 알아서 연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CPR도 마찬가지다. 심리적 CPR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 심장 압박을 할 때는 두꺼운 옷을 젖히고
옷에 붙은 액세서리도 다 떼고 정확하게 가슴 의 중앙, 바로 그 위 맨살에 두 손을 올려놓는다. 심리적 CPR도 나처럼 보이지만 나가 아닌 많은 것들을 젖히고 나라는 존재 바로 그 위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 나라는 존재 자체인가?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러는 건 사치스러운 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다. 그리고 그거 내가 권력을 가졌다거나 재력을 가졌다거나 상대보다 어떤 힘을 가졌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신체를 마음대로 이렇게 데리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처럼 그렇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의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누군가의 가족을 그렇게 함부로 그런 어떤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 삼고 또 그런 나보다 더 어떤 낮은 위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막대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그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단지 내가 이 사람보다 지금 물질적으로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엄성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은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 사람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다른 입장에 있다고 내 존엄성이 바닥에 있는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나 재력이나 권력적으로 그렇게 나와 같은 위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하대하거나 그렇게 하등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세요? 그런 무조건 순종하거나 그렇게 하는 성적 착취의 대상이나 그렇게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디가 나라는 존재 자체인가?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러는 건 사치스러운 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내 감정이 옳은가? 감정이 항상 옳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 위치한 곳은 내 감정, 내 느낌이므로 나의 안녕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준해서 할 때 정확하다. 심리적 CPR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감정에 따라야 마땅하다. 그날 그녀에게 던진 요즘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은 바로 그곳, 그녀 존재의 핵심을 정확하게 겨냥한 말이다. 그 질문은 좋은 직업을 가진 부러운 골드미스 근황을 묻는 말이 아니다. 미모와 매력이 넘치는 젊은 여성에게 던지는 의례적인 인사말도 아니다. 그 질문은 그녀의 미모나 경력, 학벌이나 스펙처럼 그녀 존재가 달고 있는 액세서리를 언급하며 던진 화사한 질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자연인으로서 그녀의 존재 자체, 그 중에서도 존재의 핵심인 감정에 대한 주목과 안부를 묻는 질문이었다. 가슴의 중앙 위 맨살에 두 손을 올려놓듯 그 질문은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것이 심리적 CPR을 행할 정확한 위치이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자기 존재 자체에 눈을 맞추고 존재의 안부를 물은 사람에게 그녀의 나는 바로 반응했다. 부정맥으로 박동이 엉켜있던 심장이 정상 박동을 찾듯 혼란 속에 엉켜있던 그녀의 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나에 주목하며 나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녀는 나 이야기를 막힘없이 내놓기 시작했다. 나 이야기란 무엇일까? 미팅에 나간 사람처럼 상대에게 직장이나 직업, 출신 학교나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 이야기일까? 그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까? 물론 아니다.
내 직장 이야기보다 직장에 대한 나의 느낌이 더 나은 나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 내 취향이나 기호도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도 내 몸에 걸친 옷이나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 견해나 신념, 내 가치관도 그렇다. 내 견해, 신념, 가치관이라 힘주어 말하는 것들 대부분도 사실 그 시원은 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나처럼 보이지만 나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내 상처에 관한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말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진짜 자기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서 늘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이었더라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심, 상대심을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런 분들이 자기의 내면 아이를 돌보고 그런 진짜 치유의 과정들을 거쳤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나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가장 날카롭게 바라보고 나를 가장 예리하게 바라보고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하는 말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당연히 안 하겠죠. 나를 안 속이는데 누구를 속여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나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바꾸면 그 마음이 곧 상대를 위한 마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존중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마음은 그 긍정적 생각이 실제의 일로 구체화되게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문제에는 서로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음을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해 마음이 평화로우며 그렇기에 타인의 잠재력과 성공의 힘이 되어준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영감과 창조성을 느낀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행복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생기는 부산불임을 알기 때문이다. 개인적 성취감은 가족과 친구, 모임,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로 자연히 얻는다. 의사여 자신을 치유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많은 이유 요청에 따라 강의와 강연, 워크숍 시간에 나의 자가치유 경험을 여러 차례 나누었다. 이 의사가 자신의 많은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모두들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치유와 회복 경험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까지 다룬 치유 원리와 기법이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상세히 드러날 것이다. 몸소 경험하고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 인간이 겪는 장애의 대부분은 원칙 몇 가지를 준수하면 쉽게 치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카르마의 강한 영향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심각한 경우가 오히려 즉시 반응을 보이고 결과가 아주 좋을 때도 많다. 그것은 아마도 드디어 놓아버리고 이제 기분 좋게 사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학사학자 토머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 즉 넓은 시야에서 상황을 다르게 보고 마음을 열 자세가 되어 있다. 때로는 만성 질환으로 아프고 괴롭고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고 나서야 소중히 여겼던 신념들을 기꺼이 버리고 진료 실상에 눈을 뜨게 된다. 기본 원리. 이 장에서는 한 의사가 수많은 육체적 질병에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를 상세히 다룬다. 먼저 이러한 자가 치유를 기능하게 만든 기본 원리를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 다룬 내용의 일부를 다시 살펴보고 그 내용과 기본 원리를 통합한 체험으로 합칠 것이다. 생각은 사물이다. 생각에는 에너지와 형태가 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몸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몸을 치유하려면 생각과 감정을 바꿔야 한다. 마음에 품은 것은 몸으로 나타난다. 몸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몸은 마음이 통제하는 꼭두각시 인형과 같다. 어떤 신념이 바탕에 걸려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 신념은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병은 억제하거나 억압한 부정적 감정에 생각이 합쳐져 생긴다. 생각은 병에 특정 형태를 부여한다. 즉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병을 제치고 특정 병을 선택한다. 생각은 억제하거나 억압한 감정이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 하나를 놓아버리면 그 감정이 일으킨 수천, 수백만 가지 생각이 사라진다. 특정 신념 하나를 취소해 신념에 부여된 에너지를 물리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다. 어떤 감정을 항복하는 방법은 감정에 대해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감정을 살펴보고 관찰할 뿐 수정하려 애쓰지 않고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놓아둔다. 감정을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면 때가 되면 감정이 다 떨어져 없어진다. 감정이 다시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인식해 항복할 감정이 더 있음을 뜻한다. 어떤 감정을 항복하기 위해서는 때로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죄책감 같은 특정 감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어떤 감정을 포기하기 위해서 때로 분노의 전율이나 무력한 피해자가 되어서 받는 동정의 단물과 같은 감정의 바탕에 깔려있는 보상을 인정하고 놓아버려야 한다. 감정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감정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내면의 진정한 큰 나는 항상 그대로다. 그래서 더 이상 일시적 감정을 나 자신으로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을 무시하라. 생각은 내면의 감정을 끝없이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다.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항복하겠다는 의도를 변함없이 유지하라. 부정적 감정을 갖기보다는 자유를 원하겠다는 결정을 하라.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항복할 것을 선택하라.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저항과 회의적 태도를 항복하라. 부정적 감정은 포기하고 긍정적 감정은 나누라. 놓아버리고 나면 미묘하고 가벼운 기분이 따라온다는 점에 주목하라. 감정을 포기한다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포기한 덕에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길이 트인다. 삼투 현상을 통해 얻으라. 내가 원하는 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오라 속에 끼어들라. 요율상종한다. 같거나 비슷한 동기로 움직이며 자신의 인식을 확대해 치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내면의 상태는 알려지고 전해지는 것임을 알아차려라.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직감한다. 지속하려면 성공한다. 어떤 증상이나 병은 즉시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가 아주 만성적이라면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너무 본능 위주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 맑은 영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쇠퇴하게 돼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삶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잠을 자거나 그런 것도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쓰고 이런 신체적인 에너지도 너무나 많이 쓰게 돼서 이 몸이 많이 소진이 되잖아요. 뭐 땀으로 다 나가고 진짜 이런 에너지도 다 나가고 온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잠을 자거나 그런 것도 너무 자주가 아니라 3일에 한 번이나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런 몸과 마음이 충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그렇게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고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면 정신의 에너지들을 반드시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줘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런 마음의 공간들을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만 계속 겹쳐지면 반드시 스스로를 해치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그런 보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먹어야 그런 기력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충전된 에너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쁘고 화사한 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의 가치들을 지닌 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늘 그렇게 나의 브랜드 가치에 흠집을 내지 않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내 몸의 신체 상태나 내 마음의 상태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봐서 내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몇 %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 체크를 해서 내 마음의 에너지를 채워야 될 때인가, 내 신체적 건강의 에너지를 채워야 할 때인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힐링 푸드나 그런 보양식들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추어탕이랑 그런 물에 빠진 닭고기는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런 한약재나 이런 쌉싸름한 건 좋아해요. 그래서 한방 삼계탕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좀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찾아가거나 그러기가 좀 어렵다면 요즘에 마트에 가보면 다 팩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맛이 좋더라고요. 양이 적으신 분들은 좀 작은 용량으로 있는 부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시거나, 또 요즘에는 그런 배송받는 시스템도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한 번씩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보양식으로 채워주고,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가 또 차오르면 이런 마음도 또 차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잘 챙기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늘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음을 웃어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행복감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된다. 그 부분들을 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품은 아름다운 마음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부분을 늘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인간관계론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먹이며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새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몇몇 독자들 중에서 여기까지 글을 읽다 지금쯤 캐캐묵은 말이라니, 아첨이라니, 그럴듯한 말이라니, 아브라니, 나도
그런 걸 시도해 보았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특히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현명한 사람들에게 아첨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첨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아첨은 보통 실패하고 또 그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워낙 인정에 굶주리고 인정을 갈망하여 진정한 인정이 아니어도 아무 것이나 집어삼키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풀과 지렁이라도 먹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여러 번 결혼했던 무디 바니 형제가 결혼 시장에서 그렇게 불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왕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두 명의 아름답고 유명한 영화배우, 한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마돈나,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잡화점을 소유한 바바라 허튼과 결혼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아델라 로저스 세인트 존 리버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들이 여성에게 매력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세상 일에 밝고 남성에 대해선 전문가고 위대한 예술가이기도 했던 폴라 네그리가 그 까닭을 내게 설명해 준 적이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내가 만난 그 어떤 남자들보다 아첨하는 법을 잘 알아요. 아첨이라는 기술은 지금과 같은 현실적이고 유머가 중요한 시대에는 잊혀버린 기술이죠. 확신하건대 그게 무디바니 형제가 여성들에게 매력 있는 비결이에요.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했다.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여왕을 다룰 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아첨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아부를 삽으로 퍼부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디즈레일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영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유능하고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름대로 천재였다. 그러니 그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아첨은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아첨은 위조지폐와 같다. 위조지폐를 유통시켰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처럼 아첨도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늘 100%의 진심으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100%의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입만 살아있는 거죠.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 최근에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궁전에서 알바로 오브레곤의 흉상을 본 적이 있다. 흉상 아래에는 오브레곤 장군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금원이 조각되어 있었다. 당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 말라. 당신에게 아첨하는 친구들을 두려워하라. 아니다. 나는 결코 아첨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 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에 있는 서재의 벽에 6개의 격언을 적어놓도록 했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싸구려 칭찬을 하지도 받지도 않도록 인도하소서. 싸구려 칭찬, 그것이 바로 아첨이다. 한 번은 그럴듯한 아첨의 정의를 읽은 적이 있다. 여기에서 다시 말해보겠다. 아첨이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렐프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당신의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보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나타내더라고요.
아첨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로 95% 정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한다면 싸구려이고 거짓투성이어서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짓임이 드러나는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머슨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오류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1000번은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잘된 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진심의 가치는 정말로 위대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가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런 신뢰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진심과 진심이 닿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는 그런 신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요. 그래서 저는 늘 진심의 가치들을 전하고 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파란 나비가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저에게도 늘 행복이고 또 다른 어떤 희망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아, 나의 존재가 저 사람에게 기쁨이구나, 행복이구나, 희망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냥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 존재 자체로서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늘 기억해 주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내고 있는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마무리하고 그런 시간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저녁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들 잘 선택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시고, 또 혼자 드셔도 그런 음식의 고마움들을 늘 새기고 그렇게 사랑의 에너지들로 채우면서 밥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그런 또 음미하는 맛을 충분히 느끼고, 이렇게 또 음식의 향기들을 맛보면서 그렇게 코로 그런 유입되는 향기들도 느끼고 천천히 먹으면서 그런 계속 밥을 씹더라도 계속 씹다 보면 그런 밥알들의 단맛이 온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씹는 이런 저작 활동들을 통해서 또 나의 뇌가 자극이 되고, 또 그런 잇몸의 기관들, 그런 미뢰 같은 세포들이 또 살아 숨쉬게 하고, 이런 저작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다 쓰잖아요. 그렇게 온전히 느끼고, 또 이런 침샘이 자극이 되면
그런 침들이 나와서 또 그런 소화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천천히 먹으면 우리가 급할 때 먹으면 빨리 먹어서 내 양보다 더 먹게 되는데 우리 뇌가 이렇게 배부르다 그런 포만감을 느끼는 게 10분이 경과한 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숟가락을 놓을 수가 있어서 그런 음식의 양들도 조절을 해서 내가 딱 적당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음식들도 너무 과식하지 않아야 뭐 소화불량이나 그런 게 걸리지 않잖아요. 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먹어서 그런 또 내 몸도 그런 너무 과하게 먹지 않아서 어떤 내 신체적으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작용들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순간순간에도 모든 순간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순간들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너무나 소중하니까 손털도 다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전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고 모든 기운들을 보내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런 진리의 가운데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들로 마음과 마음들로 만나고 그런 온기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누군가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식사도 많이 맛있게 하시고 또 저녁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안녕.